서울의 서쪽 끝 재개발 열풍에서도 비껴난 오래된 골목 입구에는 마음곡간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다.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글씨체도 촌스럽지만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큰한 간장, 조림 냄새는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가게 안쪽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72의 영수는 오늘도 조리대 앞에 서서 커다란 물을 썰고 있었다. 사각거리는 무 써는 소리는 리드미컬하게 공기를 갈랐고 그 소리에 맞춰 영순의 입술도 나직하게 달싹였다. 그녀는 요리를 할 때면 늘 누군가에게 말을 걸듯 혼잣말을 하곤 했다. 무가 참 달다. 올겨울 매서운 추위를 잘 버텨내서 속이 꽉 찼어. 사람도 그렇단다. 추운 날을 잘 지내야 속이 달아지는 법이야. 영순의 반찬 가게가 특별한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반찬 통 뚜껑마다 붙어있는 형형색색의 작은 메모지 때문이었다. 영순은 젊은 시절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남들 공부할 때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자식들을 키웠다. 뒤늦게 구청 한글 교실에서 글을 배운 그녀에게 글자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 나누는 가장 소중한 악수였다. 그래서 그녀는 반찬을 담을 때마다 그 반찬에 어울리는 인생의 한 조절을 꾹꾹 눌렀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에 달린 녹슨 종이 힘없이 울렸다. 어깨가 축 처진 채 들어온 이는 근처 고시원에 산다는 청년 민호였다. 그는 매일 저녁 가장 싼 나물 반찬 한 가지만 사가곤 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안색이 파리했다. 영수는 민호가 고른 콩나물 무침 통 위에 노란 메모지를 붙여 내밀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콩나물은 어두운 곳에서 자라야 비로소 노란 머리를 내미는 법이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그건 내가 가장 예쁘게 피어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중이라는 뜻이야. 밥 굶지 마라. 민호는 메모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콩나물 통 위로 툭 떨어졌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민호의 거친 손등을 잠시 어루만져 주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민호에게 그 손길은 100마디 말보다 뜨겁게 다가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는 영순의 가게 일을 돕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유진이었다. 유진은 영순의 이 소박한 문장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순이 나무를 묻히고 메모를 쓰는 장면을 조용히 영상에 담았다. 할머니, 이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면 어떨까요? 요즘 다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진의 권유로 시작된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할머니의 달콤한 문장들이었다. 첫 영상은 거창한 요리법이 아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위에 갓 구운 김 한 장을 올리는 소리, 그리고 영순의 낮은 목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아주 짧은 영상이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쓰릴 땐 갓 지은 밥 냄새를 맡아보렴. 쌀알 하나하나가 내 편이 되어줄 거다. 이 영상은 올린 지 사흘 만에 수십만 개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터넷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다. 사람들은 영순의 세련되지 않은 말투와 삐뚤빼뚤한 글씨체에서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맞춤법이 틀리면 어떠랴,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오타 하나 없이 전달되는데. 댓글창은 고해성사하는 성당처럼 변해갔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치인 대리, 취업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졸업생, 아이를 키우며 자신을 잃어버린 젊은 엄마들이 영순의 영상 아래 옹기종기 모여앉아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었다. 영수는 유진이 읽어주는 댓글 하나하나를 들으며 때론 웃고 때론 함께 눈물을 훔쳤다. 세상에 내 서툰 글씨가 누구한테 힘이 된다니 꿈만 같구나. 나는 그저 배운 게 없어서 마음으로 쓴 것뿐인데. 영수는 이제 더 정성스럽게 연필을 깎는다. 공방에서 나무를 깎는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듯 영수는 문장을 깎는다. 날카로운 비난과 차가운 경쟁의 언어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녀의 문장은 솜니불처럼 폭신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볼 때마다 그 너머에 있을 누군가의 아픈 어깨를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도 도마 위에 정성을 올린다. 어느덧 가게 앞에는 영순의 메모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수는 욕심내지 않았다.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반찬의 양만큼만, 자신이 진심을 다해 쓸 수 있는 문장의 수만큼만 손님을 맞이했다. 그녀에게 유튜브는 유명해지는 길이 아니라 더 먼 곳에 있는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배달하는 통로였다. 비가 내리는 저녁, 영수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부침개를 부쳤다.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빗소리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분홍색 메모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비가 와야 땅이 굳고 젖어본 사람만이 젖은 옷의 무게를 안다. 오늘 비에 젖은 내 마음을 내가 이 따뜻한 부침개로 말려주마. 유진은 그 모습을 다시 영상에 담았다. 영순의 손가락 끝에 묻은 밀가루 가루가 마치 하얀 눈꽃처럼 보였다. 영순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식탁 위에 작은 반찬 한 접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는지, 그녀의 삐뚤빼뚤한 문장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마음이 헛헛한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영순의 가게로 오면 된다. 그곳엔 늘 따뜻한 국 한 그릇과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문장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게 뒤편 작은 방바닥에는 영순이 보물처럼 아끼는 낡은 공책 몇 권이 놓여 있었다. 그 공책들은 영순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박제된 유물과도 같았다. 50년 전 영순은 강원도 산골에서 17의 나이로 상경했다. 남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미싱사 보조로 들어간 공장에서 영순이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월급 봉투보다도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읽던 낡은 소설책이었다. 그를 모른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도서관 문 앞에서 열쇠가 없어 발을 구르는 일과 같았다. 버스 노선표를 읽지 못해 엉뚱한 종점에 내려 밤길을 울며 걸었던 기억, 자식들의 알림장에 도장을 찍어주면서도 혹여 틀린 곳이 있을까봐 가슴 졸였던 그 서러운 시간들이 영순의 가슴팍에는 굳은 살처럼 박여 있었다. 유진아, 내가 처음 가나다를 쓰던 날을 잊지 못한다. 내 이름 석자 김영순을 종이 위에 처음 올렸을 때 내 이름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느껴지더구나. 70평생 남의 이름만 부르며 살았는데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어. 유진은 영순의 그 고백을 카메라 렌즈에 담으며 울컥했다. 유진은 영순의 이 생존의 기록들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삐뚤빼뚤한 획마다 눈물 자국처럼 번진 연필 흔적들, 사랑한다는 말을 쓰기 위해 수십 번을 지우고 다시 쓴 자국들. 이 사진들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공유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전역의 자식 세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저 예쁜 폰트와 매끄러운 문장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영순의 투박한 손맛은 잊고 지낸 어머니의 체온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오후의 정적을 깨고 가게 문이 벌컥 열렸다. 양복을 빼입은 사내 셋이 커다란 카메라와 조명을 들고 들어왔다. 공중파 방송국의 유명 교양 프로그램 제작진이었다. 그들은 영순의 메모지 반찬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며 요란스럽게 명함을 내밀었다. 영순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앞치마에 손을 비비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고, 나는 그저 나물이나 무치는 할멈인데 방송은 무슨, 우리 가게는 좁아서 저런 큰 기계 못 들어와요. 하지만 제작진의 끈질긴 설득과 유진의 응원에 못 이겨 영순은 결국 카메라 앞에 섰다. 방송국 사람들은 자꾸만 영순에게 더 감동적인 사연을 요구했다. 어머니, 글 배우실 때 가장 슬펐던 기억을 말씀해 주세요. 구독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한마디를 멋지게 써주세요라며 부추겼다. 영순은 당혹스러웠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견딘 자신과 이웃을 향한 조용한 위로였기 때문이다. 촬영이 진행되던 중 영순은 제작진이 가져온 대본을 밀어내고 평소처럼 분홍색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꽃은 제 향기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피어 있을 뿐이지. 내 글씨도 설명할 것 없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술 보태주는 마음이면 그만인 것을. 영순의 그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거절의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화려한 연출과 자극적인 눈물을 원했던 PD는 영순의 그 묵직한 문장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방송이 나간 후 영순의 가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전국 각지에서 영순의 메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떤 이는 할머니, 저 공무원 시험 떨어졌는데 저만을 위한 문장 하나만 써주시면 안 돼요? 라며 부탁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영순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기도 했다. 영순은 몰려드는 인파의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단 한 명도 그냥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반찬이 떨어지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라도 건네며 그들의 손바닥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다. 이보게, 시험 한 번 떨어졌다고 인생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겨울나무를 보게나. 잎사귀 다 떨어뜨려도 뿌리는 더 깊어지는 법이지. 지금 자네는 뿌리를 키우는 중이야. 영순의 그 낮은 목소리는 유튜브 라이브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퍼져나갔다. 유진은 영순이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를 인생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채팅창은 초당 수백 개의 댓글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영순은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 뒤에 숨은 수만 명의 대중보다 지금 내 눈앞에서 코끝이 빨개진 청년의 눈망울을 더 소중히 여겼다. 밤이 깊어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영순은 다시 홀로 조리대에 앉는다. 유진은 그날의 수익금을 정산하고 영순은 다음날 쓸 나무를 다듬으며 문장을 고른다. 영순은 요즘 들어 시력이 더 나빠진 탓에 돋보기를 2개나 겹쳐 쓰고 글씨를 쓴다. 한자 한자가 영순에게는 고된 노동이지만 동시에 축복이다. 그녀는 이제 안다. 자신이 쓴 이 서툰 문장들이 누군가의 자취방, 냉장고 문에 붙어 그들이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영순은 공책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글을 몰랐을 땐 세상이 캄캄한 어둠인 줄 알았는데 글을 배우고 나니 세상은 온통 내가 읽어주길 기다리는 등불들로 가득하구나. 나는 오늘도 그 등불 하나를 켠다. 유진은 그 글귀를 읽으며 영순의 어깨 위로 낡은 겉옷을 덮어주었다. 영순의 손끝에 묻은 보라색 볼펜 자국이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나는 밤이었다. 영순의 유튜브 채널에는 오늘도 알람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제 영순의 요리 비법이 아니라 그녀가 인생이라는 거친 밭을 일구며 얻어낸 그 단단한 문장들의 씨앗을 받기 위해 모여든다. 영순은 오늘도 나무를 묻힌다. 소금 간은 조금 슴슴하게, 하지만 위로의 간은 아주 진하게. 삐뚤빼뚤한 그녀의 삶은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골목의 아침은 평소보다 차가운 공기로 시작되었다. 영순은 가게 앞 유리창에 붙은 커다란 종이 한 장을 발견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이 건물에 새로 들어온 건물주의 대리인이 붙여놓은 명도 소송 예정 및 퇴거 통보서였다. 낡은 상가 건물을 허물고 최신식 카페 건물을 올리겠다는 계획 아래 영순처럼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이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영순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떼어냈다. 가슴 한복판이 찬물을 끼얹은 듯 시려왔다. 이곳은 단순히 반찬을 파는 공간이 아니었다. 죽은 남편과 아이들을 먹여 살렸던 눈물겨운 전장이자 이제 겨우 글을 배워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 영순의 유일한 창구였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나가라니요. 법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출근하자마자 소식을 접한 유진은 분통을 터뜨렸다. 유진은 당장이라도 건물주를 찾아가 따질 기세였지만 영순은 묵묵히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맸다. 영순의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졌지만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연근을 씻고 껍질을 벗겼다. 칼질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다. 영순은 그날의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분다고 나무가 뿌리를 원망하더냐. 그저 더 깊이 흙을 움켜쥘 뿐이지. 나도 오늘 더 깊이 서 있어 보련다. 그 문장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의 구독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영순의 반찬 가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의 댓글창은 분노와 걱정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영순은 유진에게 부탁해 라이브 방송을 켰다. 화려한 법적 대응이나 비난 대신 영순은 평소처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앞에 섰다. 여러분, 걱정 끼쳐 미안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소나기를 만날 때가 있지요. 건물주 그분도 자기 인생을 열심히 설계하는 중일 겁니다.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나무를 묻힐 뿐이에요. 억지로 싸우기보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내 식의 대답입니다. 영순의 그 초연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흔들었다. 다음 날부터 가게 앞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평소보다 3배, 4배나 많은 사람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반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순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찾아온 익명의 동지들이었다. 어떤 이는 법률 상담 명함을 몰래 반찬 통 아래 두고 갔고, 어떤 이는 할머니, 제 가게 한 귀퉁이라도 내어드릴게요라며 쪽지를 남겼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날, 새로 바뀐 건물주가 가게를 방문했다. 그는 젊고 차가운 인상의 사업가였다. 그는 영순의 가게 안에 가득 찬 사람들과 벽면을 가득 채운 포스트잇들을 보고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다. 영순은 그에게 화를 내는 대신 미리 정성껏 준비해둔 도시락 하나를 내밀었다. 그 도시락 위에는 영순 특유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귀한 손님 오셨네요. 높은 건물 올리느라 마음 쓸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잠시만 숨을 골라보세요. 집 짓는 마음이나 나물 묻히는 마음이나 결국 사람 편안하게 하려는 건 똑같은 것 아니겠소. 건물주는 당혹스러운 듯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그는 영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영순의 눈에는 원망 대신 인생의 험난한 고비를 수없이 넘겨본 선배의 깊은 자애로움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건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영순이 준 도시락을 열었다. 소박한 멸치볶음과 정갈한 나물들, 그리고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는 밥 한 공기. 그는 한술을 뜨기도 전에 영순의 메모를 다시 읽었다. 잠시 숨을 골라보라는 그 문장이 성공만을 향해 폭주하던 그의 가슴속에 작지만 날카로운 균열을 냈다.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유진의 주도로 시작된 마음곡간 지키기 펀딩에는 단 이틀 만에 수억 원의 성금이 모였다. 영순이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길 비용뿐만 아니라 아예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을 법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영순은 그 돈을 정중히 거절했다. 내 분수에 넘치는 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나는 그저 이 골목에서 소박하게 나물이나 묻힐 수 있으면 좋게요. 보내주신 귀한 마음은 우리 동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식사 대접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영순의 그 고집스러운 진심에 결국 건물주가 백기를 들었다. 그는 정식으로 사과를 전해왔고 영순의 가게가 있는 1층 공간은 재건축 이후에도 영순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공증 문서를 가져왔다. 아니, 오히려 그는 영순에게 제안했다. 새 건물의 1층을 위로의 식당으로 꾸며 영순이 더 많은 사람에게 글과 음식을 전할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말이다. 갈등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졌다. 영순은 이제 더 넓은 창이 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이름 옆에는 우리 모두의 쉼터라는 작은 부제가 붙었다. 유진은 이제 영순을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낸다. 영순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새로운 분홍색 메모지를 꺼냈다. 태풍이 지나가야 하늘이 맑아지고 싸움이 끝나야 우정이 깊어진다. 내 가게를 지켜준 건 벽돌이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한 숨결이었다는 걸 잊지 않으마. 오늘 묻힌 이 도라지 나물처럼 쓴맛 뒤에 오는 단맛을 함께 나누자꾸나. 영순의 손끝에는 여전히 보라색 볼펜 자국이 묻어있고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번져나간다. 그녀는 이제 안다. 세상에 어떤 높은 건물이 들어서도 사람의 마음을 담은 작은 문장 하나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영순의 유튜브 알람은 오늘도 수만 명의 스마트폰에서 경쾌하게 울린다. 그것은 단순히 영상이 올라왔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밥을 짓고 있다는 다정한 안부 인사였다. 밤하늘의 별이 골목 어귀를 비출 때 영수는 조용히 가게 불을 끈다. 그녀의 공책에는 오늘 하루의 고마움이 빼곡히 적혀 있다. 삐뚤빼뚤하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위로의 기록들. 영순의 삶은 그렇게 오늘도 한 그릇의 나물처럼 정성스럽게 익어가고 있었다.
가게의 리모델링이 끝나고 창가에 따스한 볕이 들던 어느 날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유진은 의아해하며 영순의 뒤를 따랐다. 영순의 손에는 낡은 자수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영순이 한글을 채 떼기도 전부터 간직해온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50년 전 영순이 공장 생활을 하던 시절 옆집에 살던 고시생 청년 정우가 남기고 간 편지였다. 정우는 영순에게 처음으로 시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고 까막눈이었던 그녀의 손바닥에 달과 별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써주었던 사람이었다. 유진아, 이 종이는 내게 성경보다 귀한 것이란다. 정우 씨가 군대에 가면서 내게 남긴 마지막 편지인데 나는 이걸 읽지 못해서 10년 넘게 품고만 있었어. 글을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반나절을 울었단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그 빛바랜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순 씨, 당신이 묻혀주던 쓴바귀나물의 쌉쌀한 맛이 내 고된 수험 생활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나중에 내가 당신에게 글을 다 가르쳐주게 되면 그때는 당신의 이름 옆에 내 이름을 나란히 쓰고 싶습니다. 부디 아프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정우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최전방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한참 뒤에야 전해 들었을 때 영수는 자신이 그를 몰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만 같아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다. 영수는 유튜브 카메라를 켜고 처음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사연을 구독자들에게 털어놓았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읽지 못한 편지, 전하지 못한 맛이었다. 영수는 화면 너머 정우가 그토록 좋아했던 쓴바귀나무를 다듬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여러분, 제 문장들이 왜 이렇게 서글픈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고맙다면, 미안하다면 지금 당장 그 마음을 적으라고요. 영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무를 묻히는 손길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는 정우에게 바치는 마지막 제사상을 차리듯 정성을 다했다. 쓴맛이 강한 쓴바귀를 소금물에 우려내고 고추장과 식초를 황금 비율로 버무려 새콤달콤한 맛을 냈다. 영수는 메모지에 정우에게 전하고 싶었던 문장을 적었다. 정우 씨, 나는 이제 당신이 가르쳐준 글자로 수만 명의 사람을 위로하고 살아요. 당신이 내 손바닥에 써준 별이라는 글자가 내 인생의 가장 밝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내 마음의 옹이에서 놓아주려 합니다. 영순의 이 고백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전하지 못한 편지, 뒤늦게 깨달은 사랑에 대해 참회하며 영순의 위로에 동참했다. 어떤 이는 10년 전 헤어진 연인에게 안부를 전했고 어떤 이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뒤늦은 편지를 썼다. 영순의 유튜브는 이제 단순한 요리 채널을 넘어 인류 공통의 아픔을 치유하는 글쓰기 치료소가 되었다. 영순은 은퇴를 결심했다. 가게를 완전히 닫는 것이 아니라 유진과 건물주가 제안한 대로 위로의 도서관 식당으로 운영권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영수는 이제 주방에서 나와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노인들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을 가르치는 문장 할머니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다. 마지막 영업날 영수는 가게 문 앞에 아주 커다란 현수막을 걸었다. 거기엔 영순이 직접 쓴 소설의 제목이자 그녀의 일생을 관통하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슬픔을 나물처럼 묻혀드릴게요. 영수는 가게의 마지막 불을 끄며 생각했다. 정우 씨가 하늘에서 이 풍경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특유의 선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칭찬해 주었을 것이라고. 영수는 이제 글자를 쓸 때 더 이상 지우개를 쓰지 않는다. 틀리면 틀린 대로, 번지면 번진 대로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무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수는 유튜브에 마지막 영상을 올리며 구독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나물은 다 먹고 나면 없어지지만 그 나물을 먹으며 나눈 이야기는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뼈가 되고 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 석자를 가장 예쁘게 쓰는 연습을 하러 갑니다.
모두들 각자의 인생을 가장 달콤한 문장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영수는 유진의 배웅을 받으며 골목을 나섰다. 가로등 불빛이 영순의 백발 위로 은하수처럼 쏟아졌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분홍색 메모지와 몽당 연필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은은한 나물 냄새와 달콤한 위로의 향기가 남았다. 영순의 유튜브 알람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영순이 가르쳐준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게 박여 있었다. 영순은 밤하늘의 뜬 달을 보며 속삭였다. 정우 씨, 나 오늘 내 이름 옆에 당신 이름을 나란히 썼어요. 아주 예쁘게 말이에요. 바람이 영순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대답을 대신하는 정우의 다정한 손길 같기도 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외로운 영혼들이 보내는 감사의 인사 같기도 했다. 영순의 이야기는 그렇게 완벽한 마침표 대신 다음 사람의 문장을 기다리는 따뜻한 쉼표로 끝을 맺었다. 마음 곳간의 불은 꺼졌지만 세상은 이제 영순이 퍼뜨린 수만 개의 문장 등불로 환하게 밝혀지고 있었다. 영순은 낡은 자수 보자기를 풀 때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살갗을 만지듯 조심스러웠다. 보자기가 스르르 풀리며 드러난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가을날 말린 옥수수 껍질처럼 파삭거렸다. 그 종이 위에는 정우의 볼펜 자국이 깊게 눌려 있어 글자를 모르는 영순이 수만 번 손가락으로 덧그렸을 그 굴곡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영순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그 글자들을 눈이 아니라 심장으로 읽어내려갔다. 영순 씨. 첫 글자를 떼는 영순의 입술이 마른 나무 껍질처럼 떨렸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영순의 옆 얼굴을 지켜보았다. 영순의 깊게 인 주름 사이로 투명한 눈물 한 줄기가 길을 내며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50년 전 읽지 못한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밤잠을 설쳤던 17 소녀의 눈물이었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자신의 이름 석자조차 잊고 살았던 고단한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주방 한편에서는 영순이 미리 데쳐둔 쓴바기 나물이 찬물에 몸을 담근 채 은은하고도 알싸한 향을 내뿜고 있었다. 그 향기는 정우가 공부하던 좁은 고시원 방에 눅눅한 냄새와 영순이 건네주던 따뜻한 밥김의 냄새가 뒤섞인 기억의 향이었다. 영순은 나물을 건져 올려 물기를 꽉 짰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어 짠 것은 어쩌면 지난 세월의 한을 다 짜내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영순은 고추장 항아리를 열었다. 집에서 직접 담가 3년을 묵힌 고추장은 검붉은 빛을 띠며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영순은 거기에 직접 짠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투명한 황금빛 기름이 붉은 고추장 위로 퍼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어두운 영순의 삶에 정우가 써준 별이라는 글자가 번져나가던 순간 같았다. 정우 씨, 당신은 내게 글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사람 대접받는 법을 가르쳐줬어. 내 이름이 영순이라는 게 얼마나 예쁜 소리인지 당신 덕분에 알았단다. 영순은 버무린 나물을 하얀 사기 그릇에 소복이 담았다. 그리고 그 위에 통깨를 뿌리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담은 분홍색 메모지를 살포시 올렸다. 메모지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 없는 단단하고 유려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꽃은 지고 나물은 마르나 당신이 내 손바닥에 써준 온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카메라의 붉은 녹화 불빛이 영순의 젖은 눈동자에 작은 별처럼 맺혔다. 실시간으로 접속한 수천 명의 시청자들은 그 정적 속에서 각자의 정우를 떠올렸다. 누군가는 전하지 못한 사과를, 누군가는 끝내 부르지 못한 이름을 채팅창에 쏟아냈다. 영순의 작은 주방은 이제 거대한 통곡의 벽이자 동시에 가장 따뜻한 고해성사소로 변해 있었다. 영순은 방송의 마지막에 카메라 렌즈를 아주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마치 렌즈 너머에 있는 모든 외로운 이들의 눈을 맞추려는 듯 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나물은 원래 좀 씁니다. 하지만 그 쓴맛을 오래 씹다 보면 어느새 단맛이 올라오지요. 제 편지는 50년이 걸려 배달됐지만 여러분의 편지는 오늘 밤 바로 배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데는 연필 한 자루면 충분하니까요. 영수는 방송을 끄고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 의자 뒤에 걸었다.
앞치마에 묻은 고춧가루 얼룩과 밀가루 흔적들이 마치 영순이 써내려온 인생의 오타들처럼 정겨워 보였다. 그녀는 가게 문을 잠그고 어두운 골목으로 나섰다. 등 뒤로 들리는 종소리가 유난히 길게 여운을 남겼다. 영순의 주머니 속 몽당 연필이 걸음마다 딸깍거리며 소리를 냈고 그것은 마치 영순이 세상에 보내는 아주 작은 똑똑 소리 같았다. 나 여기 있어요. 당신도 거기 있나요? 하고 묻는 다정한 노크 소리였다.